오늘은 평형 이동 중에 온도 변화에 의한 평형 이동 167쪽 온도가 변했을 때 저번에 우리 첫 시간에 배웠던 거 기억나? 화학 반응에서 평형 상태에 도달했는데 압력이나 농도나 온도 같은 게 변하면 그 평형이 어떻게 된다 그랬지? 깨져버린다 그랬죠? 그래서 새로운 평형에 도달하게 된다 그랬는데 새로운 평형에 도달할 때 원리는 과학자 이름 있었잖아. 르, 샤, 틀, 리. 누구예요? 예, 그렇지. 저번에 배웠죠, 저번에 시간. 르샤틀리의 원리에 의해서, 그렇지? 증가하면은 어떻게? 감소하는 쪽으로. 그건 기억나? 네, 이거는 감소하면 어떻게? 증가하는 쪽. 그래서 자연은 대부분 변화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증가했으면 다시 감소시키려고 그러고 감소했으면 어떻게? 다시 증가시키려고.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요. 자, 거기 예로 그냥 바로 한번 볼게요. 거기 책에 보면은 가운데 우리가 앞에서도 많이 봤던 이산화질소하고 사산화이질소 반응이 있다, 그치? 그걸로 바라볼게요. 자, 이산화질소 기체, 사산화이질소 기체, 얘 가역 반응이에요. 가역 반응. 그럼 개수 맞추면은 어떻게 하면 되지? 여기 이산화질소에 2 붙이면은 원자 종류하고 개수 다 맞죠? 그리고 이거 색깔 있었는데 기억나요? 이산화질소가 무슨 색깔? 이거 잘 나오는 예라서 색깔 좀 알아주세요. 적갈색. 사산화이질소는 무색. 무색. 자, 여기 가역 반응인데 여기서는 온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배우는 거기 때문에 오늘 그 중학교 때도 배웠던 발열 반응, 흡열 반응 기억나? 네. 통합과학에도 나오죠. 네. 발열, 열을 어떻게 하는 거야? 에너지를 방출, 흡열은 흡수, 그거죠. 근데 요거가 정반응이 발열인지 흡열인지 이런 거는 문제에 주어져요. 근데 얘가 정반응이 발열 반응이에요. 그럼 역반응은 뭐가 될까? 흡열 반응이 돼요. 그럼 거꾸로 정반응이 흡열이면 역반응은 발열 반응이 되고 이런 반응인데 자, 첫 번째 얘가 평형 상태에 도달을 했어. 평형 상태에 도달을 했는데 선생님이 온도를 높여줬대. 그럼 온도를 높여줬으니까 르샤틀리의 원리에 의해서 온도를 어떻게 하는 방향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온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반응이 우세하게 진행이 되겠죠. 선생님, 그러면은요. 네. 온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된다는 거면 저기서 역반응이 우세한다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맞아. 그죠? 근데 그러면은 숫자가 많아지잖아요. 많아지면 감소를 하려고 하잖아요. 저기 입자수? 네. 그거까지 고려하면 또 더 복잡해지고 여기서는 온도에 의해서만 생각하는 건데 그거까지 생각했어?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입자수가 어떻게 돼? 많아지지? 네. 그 입자수를 또 줄이려고 또 이렇게 반응한다고? 네. 그러면 평생 평형에 도달 못하죠. 그러니까 온도만 여기서 고려를 한번 해보자 그거지. 자, 그럼 온도를 낮추려면은 봐봐. 온도를 낮추려면 얘가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무슨 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나야 되냐면 역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나야 돼요. 무슨 반응? 흡열 반응.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얘네들이 들어있는
용기가 있어. 네? 용기를 가열을 했어. 여기 봐봐. 용기를 가열을 했어. 그 온도가 올라가죠. 네? 온도가 올라가면 이 용기의 온도를 어떻게 해야 돼? 낮춰야 되잖아. 그럼 이 안에 있는 기체들이 그 용기 안의 열을 흡수해야지 용기의 온도가 낮아지겠죠. 이해되나? 그러면 얘네들이 반응할 때 용기의 열을 흡수하는 게 요거지, 그치? 그래서 역반응이 우세하게 어떻게 된다? 반응이 진행이 된다. 그런 얘기야. 그 역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되니까 이 용기의 색깔은 젓갈색이 어떻게 돼? 진해져요. 진해지겠죠. 그러니까 온도를 낮췄을 때는 당연히 반대가 될 텐데 생각을 해보자. 자, 두 번째 온도를 낮췄다고 하자. 자, 온도를 낮추면은 그 용기의 온도를 다시 어떻게 높이는 방향으로 반응이 우세하게 진행이 되겠죠. 온도를 높이려면은 이 물질들에서 열이 어떻게 돼야 돼? 나와야 되겠지. 그 열이 나와야지 그 용기의 온도가 올라가겠죠. 지금 안 헷갈리고 있니? 이거 은근히 헷갈리는데. 그럼 용기의 온도를 올리기 위해서 이 물질이 반응하면서 열을 내보내야 돼. 그럼 무슨 반응이 우세하게? 정반응. 네? 정반응, 발열 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나야 되겠죠. 그러니까 발열 반응, 정반응이 우세하게 되니까 젓갈색 기체가 자꾸 무색으로 바뀌는 그런 반응이 더 활발하게 일어나죠. 그러면 젓갈색이 진해진다, 옅어진다? 어떻게 돼? 옅어지는 거지. 이런 거예요. 자, 그럼 얘를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자. 그래프는 거기 책 메뉴에 나와 있는데 봅시다. 그래프 항상 X축, Y축 잘 보고 X축은 시간이 흐르고 있어요. Y축은 얘네들의 농도. 여기서 말하는 농도들은 전부 다 몰농도 얘기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책에 있는 걸로 보면은 사산화이질소 농도가 이 정도가 됐대요. 그리고 이산화질소 농도가 이 정도가 돼서 평형 상태에 도달을 했대요. 평형이니까 얘네들의 농도가 변하지 않고 있는 거지. 평형이 아니면 막 정반응이 우세하든지 역반응이 우세하면서 얘 그래프가 이렇게 수평으로 나올 수가 없죠. 자, 그런데 온도를 맨 처음에 높였다 그러자. 자, 온도를 높였어요. 온도를 높이면 낮추는 방향 무슨 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나? 역반응, 그치? 쓰는 것도 중요한데 잘 보시고 사진 찍어주니까 못 쓴 거 있으면 빈칸 놔두고 집에 가서 쓰세요. 역반응. 그 역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나니까 얘 사산화이질소는 늘어나니 줄어드니? 줄어들죠. 이렇게 반응이 우세하니까, 그치? 정반응도 일어나고 있는 거야. 얘는 농도, 즉 몰수가 이렇게 줄어들 수밖에 없을 거고. 그러면 이제 얘 이산화질소는 어떻게 돼? 늘어나겠죠. 이렇게 해서, 그치? 그래서 새로운 평형에 도달하게 되겠죠. 근데 이것도 중요하다고 했죠. 얘가 반응할 때 몇 대 몇으로 반응해? 1대 2니까 사산화이질소 줄어드는 비율은 1이고 이산화질소 늘어나는 비율은 2가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 바로 그릴게요. 새로운 평형이 된 거고 여기다가 또 온도를 낮췄다고 하자. 온도를 낮추면 다시 온도를 높이는 발열 반응, 정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난다 그랬죠. 그래서 오른쪽 정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나니까 이산화질소는 어떻게 돼? 줄겠죠.
이렇게 해서 줄 거고 사사나 이질수는 어떻게 돼? 이렇게 해서 늘겠죠. 그래서 또 다시 새로운 평형에 도달하게 된다. 그리고 얘네들의 반응은 아까 했듯이 이렇게 1대2 그치? 네.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근데 주의할 게 있거든? 일단 예. 주의할 게 뭐냐면 평형 상태에서 온도를 높여갖고 이렇게 바뀌었는데 새로운 평형이 됐는데 다시 온도를 낮춘다고 했을 때 맨 처음에 평형 상태하고 똑같이 평형이 되는 건 아니에요. 네? 온도 선생님 올렸다가 낮췄으니까 원래 상태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온도를 일단 바꾸면 어떻게 돼? 전하고 다른 평형 또 바꿨으니까 또 전하고 다른 평형 근데 요 맨 처음 상태하고 똑같은 상태는 아니라는 거예요. 네? 뭐 이렇게 그래프로 우리가 표시할 수 있겠죠. 자, 그때 이제 평행상수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뭐 평행상수는 다음 장에 나와 있나? 아닌가? 오른쪽 아래. 아 오른쪽 아래 있나? 아래 있구나. 아닌가? 아래 있어. 자, 그럼 보자. 제목을 온도 변화와 평형상수. 뭐 이제 원리를 이해했으니까 요거는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첫 번째 온도를 높였다고 하자. 요 반응으로 바로 할게요. 요 반응 우리가 봤던 거. 우리가 봤던 저 왼쪽 반응은 어떻게 됐어? 정반응이 뭐야? 무슨 발해 반응이죠. 정반응이. 이런 경우. 정반응이 만약에 흡열이면 이게 또 바뀌겠지, 그치? 자, 온도를 높이면 무슨 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난다고? 역반응. 그럼 우리가 평행상수를 어떻게 구했어? 그 반응물의 곱분의 반응물, 그치? 생성물. 반응물의 몰농도 곱분의 생성물. 생성물의 몰농도 곱인데 너네 지금까지는 그 농도 변화, 압력 변화에 의해서는 평행상수 값이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요. 근데 평행상수는 온도에 의해서만 바뀐다고 선생님이 누누이 강조했잖아, 그치? 그럼 이번에 온도가 변했단 말이야. 그럼 평행상수 값이 어떻게 돼? 바뀌어버려요. 응? 그러면 정반응이 발열 반응인 이런 경우는 온도를 높이면 무슨 반응이 우세? 역반응. 그치? 역반응이. 그럼 역반응이 우세하다는 얘기는 생성물의 몰농도는 증가할까 감소할까? 감소하겠죠. 그치? 그러니까 얘는 농도가 좀 줄겠죠. 이렇게 반응하니까. 그치? 그리고 반응물의 농도는 어떻게 될까? 그럼 따라서 평행상수 값은 어떻게 돼? 처음보다? 그러니까 처음에 평형 상태보다 감소하게 되겠죠. 분모가 커지고 분자가 작아지는 거예요. 근데 왜 다른 거에서는 안 그래요? 다른 거에서는 다르죠. 그때는 온도를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뭐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온도에 의해서만 바뀐다라고 일단은 일단 근데 확실하게 알아두고 그거 앞에 거 저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 저기 압력하고 농도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때는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이게 줄어들고 늘어들고 하는데 그 비율이 일정하거든. 평행상수 값이. 비율이 일정한 실험을 뭐 아까 문제 풀이 하듯이 뭐 첫 번째 실험, 두 번째 실험 했을 때 얘가 늘어나고 줄어들고 그 첫 번째 실험하고 또 얘가 늘어나고 줄어들고 두 번째 실험일 때 이 비율이 같기 때문에 값은 변하지 않아요. 평행상수 값이. 네?
근데 온도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값이 변할 수가 있고. 그래서 복잡하게 생각하면은 또 너무 머리가 아파지니까 그냥 평형상수를 이렇게 온도에 의해서만 변한다 그렇게 알고서 하는 게 더 그냥 속이 편할 거예요. 속이 편할 거예요. 그 두 번째, 온도를 낮춘대. 온도를 낮추면 평형상수 값이 어떻게 될까? 온도를 낮추면 정반응이 발열 반응인 경우에는 온도를 높이는 방향 정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나죠. 정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나니까 반응물은 어떻게 돼? 감소하겠죠. 반응물은 감소하고 대신에 생성물은 어떻게 돼? 증가할 거고. 그럼 따라서 평행상수는 어떻게 될까? 커지네. 이런 현상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온도가 이렇게 바뀌면 평행상수 값이 감소하거나 증가하면서 변할 수 있다. 그까지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뭐 167쪽이 오른쪽 밑에는 뭐 온도에 따른 어떤 화학 반응에서 뭐 평행상수 값이 나와 있는데 이건 당연히 외우는 게 아니죠. 그냥 온도에서 바뀔 수 있다. 그렇게만 알아두시면 되고 거꾸로 뒷장으로 넘겨보시면 실험이 나오는데 그 실험도 뭐 지금 했던 거랑 비슷한 실험이니까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맨 밑에는 이제 느샤틀리의 원리 정리하는 겁니다. 이거 다 배웠으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리 한번 해볼까? 처음이니까. 자, 우리가 무슨 변화에 의해서 평형 이동을 배웠어? 첫 번째 배운 게 농도, 그치? 농도. 그 다음에 두 번째 배운 게 뭐야? 압력. 그 다음 세 번째 배운 거 오늘 뭐? 온도. 이렇게 세 가지 배웠죠? 그러면 첫 번째 어떤 물질의 농도를 증가시키면 느샤틀리의 원리에서 농도를 다시 어떻게 하는 방향으로? 감소하는 방향, 그치? 나 이거 뭐 안 적었어? 괜히 했나? 당연한 거라서. 당연한 거지, 그치? 그 농도를 감소시키면 이거 안 써도 이제 안 써도 될 것 같다, 그치? 농도를 어떻게 하는 방향으로? 증가시키는 거. 증가하는 방향. 그럼 압력도 알지? 오늘 했고 안 적어도 될 것 같아, 그치? 뭐 간단한 거고 보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면은 일상적인 이제 산업 현장에서 이런 화학 평형 이동을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암모니아 합성에 대해서 좀 나와요. 얘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암모니아 합성하려면 무슨 기체들이 필요하니? 질소랑 수소가 필요하죠? 그리고 암모니아 합성하는 반응도 가역 반응이죠. 전반응, 역반응이 진행이 되는 가역 반응. 가역 반응인지 아닌지는 그냥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 물질들이 저번에 첫 시간 때 한번 했는데 가역 반응을 할 수 있는 반응이 있고 그 다음에 역반응 못하는 비가역하는 반응들이 있었지, 그치? 그럼 걔네들의 뭐랄까 특징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 주어져요.
이 반응은 가역 반응인지 뭐 비가역 반응인지 그런 게 좀. 비가역 반응이 뭐가 있었어? 뭐 연소 반응. 네. 물질이 한번 타면은 안 돼요. 다시 원래 상태로 올 수가 없죠. 또 뭐 중화 반응, 뭐 앙금 생성 반응, 뭐 이런 등등 있었잖아. 첫 시간에 했던. 자, 거기 169쪽에 맨 위에 이렇게 문자로 나온 거는 좀 헷갈릴 테니까 그 암모니아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저는 맨 앞에서 그 화학의 기초할 때, 화학과 우리생활할 때 암모니아를 옛날에 하버 보슈법이라고 해서 하버라는 과학자하고 보슈라는 과학자가 암모니아를 합성했다 그랬어. 그래서 질소 비료를 어떻게 생산했죠. 그래서 질소 비료를 만들어서 농작물에 공급하니까 농작물이 잘 자라서 식량을 대량으로 생산하게 돼. 뭐 계기라 그랬지. 기억나나? 그래서 암모니아가 되게 중요해. 그래서 이제 산업 현장 공업적으로 이제 암모니아를 합성하게 되는데 이때 암모니아를 되도록이면은 많이 얻는 게 좋겠죠. 그래서 암모니아 얻는 양을 수득률이라고 해요. 수득률. 숫자가 이제 한자로 뭘까? 얻을 숫자. 즉 얻어서 생성되는 그런 비율 정도를 얘기하는 건데 일단 반응식부터 먼저 적어보자. 질소랑 수소 기체랑 반응을 해서 암모니아가 되는 대로 가역 반응이에요. 개수 맞추면 어떻게 되니? 여기 3하고 여기 2 붙이면 개수가 맞겠네, 그렇지? 그리고 이게 지금 정반응이 무슨 반응이래? 이 반응에서 발열 반응이래요. 그럼 몇 반응은 뭐가 돼? 흡열이 될 거고 이런 반응이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산업 현장에서 이 암모니아를 가능하면 많이 얻을수록 좋단 말이야. 그럼 암모니아를 많이 얻으려면 어떤 조건들을 하면 되냐? 수동률을 높이려면 첫 번째 압력부터 볼까? 암모니아를 많이 얻으려면 정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나야 돼, 역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나야 돼. 네? 얘를 많이 얻으려면 그래. 그럼 정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나야 되겠지, 그치? 그러면 압력을 높이는 게 좋을까, 낮추는 게 좋을까? 정반응을 우세하게 하는 높이는 게 좋지 않아요? 높이는 게 좋죠. 그래야 입자수가 줄어요. 압력을 높이면 압력을 줄이는 방향으로 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난다고 했지. 그리고 압력을 높이면 부피가 작아지면은 같은 공간 내 입자수가 증가하지. 그럼 입자수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그렇지? 그럼 얘가 지금 반응물이 입자 숫자가 몇 개인데? 1개, 3개에서 4개지, 그치? 그 다음에 생성물의 입자 개수가 몇 개인데? 2개잖아, 그치? 그래서 압력을 높여서 입자 개수를 늘리게 되면 줄이는 방향, 정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나는 거죠. 이해됐나? 네. 적어줄까? 알지? 네. 처음이니까 적을까? 적자? 처음이니까. 압력을 높이면 부피가 어떻게 돼? 감소하고. 그럼 같은 공간당 분자 숫자가 어떻게 돼? 증가하지. 그치? 그러면 분자 숫자를 어떻게? 감소하는 방향. 방금 얘기했듯이 무슨 반응 쪽으로? 정반응 쪽으로.
우세하게 일어나서 암모니아를 많이 얻을 수 있다. 그런데 문제점이 있어요. 압력을 높이면 높일수록 암모니아를 많이 얻을 수는 있긴 한데, 압력을 너무 높이다 보면은 그 압력을 견딜 수 있는 용기가 만들기가 좀 힘들어요. 그 압력을 너무 높이다 보면 용기가 부셔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높은 압력 때문에. 그래서 압력을 견딜 수 있는, 그러니까 높은 압력을 견딜 수 있는 용기를 만들기가 힘드니까 그만큼 비싸겠죠. 용기가 비싸다라는 그런 점을 좀 고려하기 때문에 너무 압력을 높여서는 경제적으로 우리가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적당히 정도 올렸을 때는 용기가 어느 정도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우리가 산업적으로, 근데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때는 가장 큰 조건이 뭐야? 돈을 아껴야 되죠. 그리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그 투자한 돈에 의해서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지, 그치? 그런 걸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항상 관련돼요. 그럼 두 번째, 이거는 거꾸로 되겠죠. 온도를 낮추면은 암모니아 수증률이 높아지겠죠. 왜? 온도를 낮추면은 온도를 어떻게 하는 방향으로? 온도를 낮췄으니까 이거 바로 쓰자. 온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온도를 높이는 방향이니까 발열 반응 아니면 흡열 반응. 열이 나와야지 온도가 높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발열 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나요. 그래서 발열 반응이 마찬가지 무슨 반응? 정반응 쪽이 되죠. 그래서 마찬가지 암모니아 수증률을 높일 수가 있다. 됐니? 다 썼어? 근데 암모니아를 많이 얻기 위해서 온도를 낮출 때 만약에 너무 낮춰버리면 또 이런 점이 생겨요. 너네 일반적으로 화학 반응할 때는 온도가 높아야지 반응을 잘할까? 낮아야지 잘할까? 높아요. 일반적으로 높아야지 이 입자들의 운동성이 활발해지면서 빨리 접촉을 하고 빨리 반응을 해요. 그래서 온도를 너무 낮춰버리면 반응 속도가 어떻게 돼? 오히려 느려질 수가 있어. 그래서 온도를 너무 낮추면 반응이 늦어져서 암모니아를 얻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어. 그래서 온도도 적당히 낮추자. 적당히 낮춰서. 그래서 거기 책에 169쪽에 맨 밑에 보면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하나 나올 거예요. 그래프가 나오는데 x축이 뭐야? 압력. y축이 뭐야? 수증률. 그러면 압력을 어떻게 해야지 암모니아를 많이 얻을 수가 있어? 높여야 되죠. 그 압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많이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정비례가 아니지만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리고 뭐 이렇게 선생님이 그 그래프 여러 개 있지만 한 3개만 그릴게요. 그럼 이게 온도가 만약에 다르단 말이야. 근데 온도가 어떨수록? 낮을수록 수동률이 좋은 거니까 맨 위에 있는 그래프가 온도가 어때? 가장 낮은 경우가 되겠지. 그래서 수동률이 가장 높겠죠. 맞나? 그래서 뭐 책에 있는 것 중에 한 200도씨,
낮춰서 저점 농도예요. 온도 너무 낮추면 어떻게 된다 했어? 너무 이 반응하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 근데 영화로 만들어놓고 총매 많이 넣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방법도 있긴 하지. 그런 방법도 여러 가지 생각하네. 그래서 온도를 너무 낮추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산업 현장에서 실제로는 어떻게 해야 돼? 빠른 시간 안에 가장 효율적으로 많이 생산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노란색으로 쓴 문제점 때문에 보자. 압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수동률이 높아지긴 한데 너무 높이면은 이 압력을 견딜 수 있는 용기가 너무 비싸다 그랬죠. 그래서 압력 적당히 뭐 이렇게 적당히. 그리고 온도도 어떻게 돼? 너무 낮추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그랬죠. 그래서 온도가 너무 낮으면 안 돼, 그치? 너무 낮으면 안 되니까 한 요 정도 범위에서. 이렇게 노란색으로 칠한 범위에서 실제로 산업 현장에서 어떻게 한다? 사용한다? 활용한다? 활용을 해준다 그런 얘기죠. 근데 수동률에서는 그러면은 저런 건 고려 안 하고. 그렇지. 이런 거 고려 안 한다 그러면은 무조건 여기 써진 것 같이 압력 무조건 높이고 온도 무조건 낮추면은 네. 많이 얻을 수가 있는데 용기가 일단 튼튼해야 되고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가 있는 거지. 네? 그렇게 보시면 되죠. 자, 요거 중요한 거고 알아두고 다 적었으면은 이제 그 맨 밑에 있는 에틸렌 수동률도 똑같아요. 똑같으니까 그거는 건너뛸게요. 뒷장으로 가시면 이제 생명 현상에서 화학 평형 이동하고 뭐 우리 주변에서 화학 평형 이동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다 원리만 알면 할 수가 있어요. 저거 먼저 볼까요? 생명 현상에서 화학 평형 이동 중에 제목을 다 쓰자. 생명 현상과 화학 평형 이동. 맨 처음에 그 우리 몸에서 산소를 이동시키는 과정이 나오는데 혈액이 체내에 산소를 공급하는 과정. 너네 숨을 쉬면은 산소가 폐에 많이 들어가겠지, 그치? 그럼 폐에서 폐포 주위에 모세혈관에서 적혈구 속에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흡수해서 운반하잖아. 뭔지 알지? 헤모글로빈. 몇 학년 중3 아니었어요? 그때인가 아마 배울 거야, 그치? 그러면 폐에 가서 어떻게 돼? 적혈구 헤모글로빈이 폐에 있던 산소를 흡수하죠. 흡수해서 혈액순환에서 온몸으로 가서 온몸의 조직세포들한테 산소를 주는 거지. 그치? 자, 그때 이게 반응식이 그 책에 나와 있는데 헤모글로빈은 HB라고 보통 써요. 이게 수용액, 혈액이 수용액이잖아. 액체인데 거기에 뭐 여러 가지가 녹아있죠.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이런 것들이. 그럼 얘가 이제 폐로 가면은 잠깐만 이거를 그 HB 수용액은 혈액이라고 써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액 속에 있는 헤모글로빈만 나타나요. 그리고 얘가 이제 산소랑 반응해서 또 가역 반응이에요. 헤모글로빈에 산소가 결합한 형태가 나오는데 아이고. 얘가 4개인가? 4개인가? 이렇게 되죠? 이렇게 수용해.
맞추면은 일단 어떻게 되니? 이거 4 들어가면 되나? 아니 얘는 1 들어가면 되지. 아, 하나 안 하니까, 그치? 응. 그러니까 이 반응이 뭐야? 헤모글로빈이 산소랑 결합을 하면은 산소가 결합하는 헤모글로빈이 되는 거야. 됐니? 그럼 요 과정은 정반응은 어디서 일어날까? 폐에서 일어날까? 조직세포에서 보통 일어날까?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결합시킨 거죠. 결합시켜서 산소가 들어있는 헤모글로빈이 되는 거니까 이건 보통 폐에서 일어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이 역반응은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품고 있다가 결합하고 있다가 산소하고 분리되는 거잖아. 그럼 분리되면 세포들한테 산소를 공급하는 그런 반응이 되겠죠. 그럼 이거는 어디에서? 우리 몸의 조직세포에서 이런 반응이 보통 일어나겠지. 여기까지 됐니? 자, 그러면 얘를 나눠서 한번 보자. 처음이니까 좀 자세하게 적어줄게. 자, 첫 번째 폐부터 한번 보자. 폐는 우리가 숨을 쉬어서 산소 농도가 높아야 맞아요. 그렇죠? 맞아? 네. 그럼 느샤틀리의 원리에서 산소 농도를 어떻게 하는 방향? 그렇지. 낮추는 방향이 우세하게 일어날 거예요. 그럼 산소 농도를 낮추려면 여기 반응물인 산소를 줄여야 된다는 거지. 줄이려면 이렇게 정반, 그지? 정반응해서 산소가 결합된 헤모글로빈으로 바꿔줘야 되겠지. 됐나요? 그래서 정반응 우세. 그럼 거꾸로 우리 몸의 조직세포로 이 혈액이 가면 우리 몸의 세포들이 이제 산소를 이용해서 세포호흡을 하고서 산소를 많이 소비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산소 농도가 어때? 맞아요. 낮겠죠. 그러면 알다시피 산소 농도를 어떻게 높이는 방향이 우세하게 일어나겠죠. 그럼 산소 농도를 높이려면 거꾸로 역반응이 일어나야지 산소가 어떻게 돼? 많아지겠지, 그치? 역반응이 우세.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웠던 농도에 의한 화학평형 이동에 의해서 이 혈액이 폐에서 흡수해서 우리 몸의 조직세포로 가서 산소가 공급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책에 나오는 거 한 가지 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농도와 해양생물 뭐 이렇게 제목이 나오는데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와 해양생물. 해양생물 중에 저거 보통 저거 얘기하거든. 뭐 여기다 쓸까? 그다음에 뭐 산호나 조개. 얘네들의 껍데기가 있어요. 알고 있네. 산호나 조개 껍데기의 성분이 탄산칼슘으로 되어 있거든. 탄산칼슘이 너네 그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대표적인 앙금이었죠. 앙금이 뭐야? 물을 안 녹는. 물에 잘 안 녹는, 그치? 물에 안 녹는 고체를 앙금이라고 하죠. 그러면 산호하고 조개 껍데기가 이 앙금 성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에 잘 녹아야 안 녹아요? 잘 안 녹지. 그런데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면 얘네가 잘 녹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산화탄소가 너네 대표적인 지구과학하고 관련된 온실기체죠. 그래서 지금 현재 화석연료를 너무 많이 사용해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온실기체가 너무 많아져서 지구온난화 같은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치? 자, 얘 반응식을 먼저 한번 보면은 조금 복잡하죠? 탄산칼슘이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물하고 이렇게 만나게 되면, 즉 바닷물 속에 이산화탄소 기체가 많이 들어가면 이 탄산칼슘을 녹여가지고, 이것도 가역 반응이거든요. 녹여가지고 칼슘 이온하고 탄산수소 이온이라는 걸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럼 얘는 이제 녹은 상태니까 이제 수용이 되죠. 수용이. 됐나? 개수 맞추면 여기다가만 2 넣으면 되겠다. 그럼 개수 다 맞을 거예요. 개수 맞추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됐나? 됐어요? 그러면 생각해보자.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면 이산화탄소가 많어. 그러면 기체들은 물에 용해 녹기도 하죠. 그럼 바닷물 속에 이산화탄소의 농도도 어떻게 될까요? 높아지겠죠. 바닷물에 많이 녹을 수가 있으니까, 그치? 그럼 느샤틀리의 원리에 의해서 그치. 바닷물 속에 이산화탄소 농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우세하게 반응이 진행이 되겠죠. 그럼 만약 화학 반응식 써놓은 거를 보면은 이산화탄소를 낮추는 방향이 정반응이니까 역반응이니까. 정반. 여기 이산화탄소 있잖아, 그치? 얘를 줄여야 된다는 거야. 줄이. 그러면 정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나는 거지, 그치? 따라서 정반응이 우세하게 진행이 된다. 그럼 정반응이 우세하게 진행이 되면은 이 산호 껍데기, 조개 껍데기가 이렇게 이온이 되면서 녹아버린다는 얘기지, 그치? 맞니? 그러면 껍데기가 얇아지거나 해버리면은 껍데기가 잘 부서지면은 그 안에 있는 생물은 뭐 죽겠죠, 그죠? 죽거나 뭐 천적에서 잘 잡아먹히고 우세하게 일어나서 책에서는 뭘로 적혀있냐? 그냥 저렇게 할까? 탄산칼슘이 물에 용해 용해되면서 뭐 산호나 조개 같은 경우에 좀 많이 죽을 수가 있다. 뭐 그런 얘기죠. 됐나요? 자, 그 밑에 이제 우리 생활에서 뭐 화학평형 이동 사례라 그래서 뭐 고압산소 치료, 뭐 이산화탄소 용해 반응, 수국의 새, 그 다음에 수국이 뭔지 알아? 꽃 아니에요? 꽃이에요. 꽃. 그 다음에 여름에 달걀 껍데기의 두께가 얇은 까닭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런 얘들은 원리를 우리가 다 배웠기 때문에 문제 나올 때 원리를 가지고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해했는지 오른쪽에 5문제 있네요. 그거 먼저 풀고 조금 쉬도록 할게요. 그래. 그거 한번 풀어봅시다.